도봉구에, 서울의 도봉구에 모 아파트가 집값이 3억인데 재건축하려고 봤더니 분담금이 3억이랍니다.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사실상 재건축은 안 될 것 같네요. 분담금을 지금 초기에 3억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지어서 어느 정도 완공이 다 돼갈 때쯤 되면 추가 분담금 요구하죠. 그렇게 되면 3억이 아니라 3억 5천, 4억, 5억 되는 경우도 부지기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새 아파트 분양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 집값이 뭐 7억이든 8억이든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참으로 수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제 올스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동산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,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반포의 모 아파트는 재건축 분담금만 지금 현재 뭐 10억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. 미친 거죠. 사실상 답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건설사는요, 저래들 소송해가지고 땅 뺏어가지고 자기가 지으면 되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이러면서 욕심부리면서 소송하고 까불어대고 하다 보면 나중엔요, 매몰 비용 때문에 분명히 짓기만 하면 흑자가 맞는데 그 전까지 못 버텨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.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느끼는 바가 맞는 겁니다. 함부로 빚내서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기하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, 기대감, 욕심,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몰락하게 만든 거다라고 하죠.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노예 600만 명 다중채무자들, 그들은 금융권에 잡힌 물고기, 가산금리 계속 부과하고 은행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은행의 부족한 이익을 채우는데 이용되는 먹잇감들입니다. 그걸 모르는 아무 생각 없는 연끌들이 다 걸려든 거죠. 8억짜리 집 사는데 5억 대출 받고, 15억짜리 집 사는데 10억 대출 받고, 20억짜리 사는데 12억, 15억 대출 받았던 그들의 이제 삶이 이제 몰락되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금융권들이나 아니면 이 건설사나 그네들 다 알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대국민 사익업이었다라는 겁니다. 오죽하면 20개월 동안 19만 건의 그 거래 후 취소 건이 있었습니다. 그걸 국토부가 몰랐겠습니까? 정부가 몰랐겠습니까? 언론이 몰랐겠습니까?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근데 자기들도 돈 받아 먹어야 되고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. 그리고 못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간다라고 분위기 띄워서 떠넘긴 거죠. 빚지게 하고. 그런 나쁜 짓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고, 앞으로는 이제 집 관련해서, 부동산 관련해서 재미없다, 사람들이 안 사줘서 희망회로만 돌리고 까불어대던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. 재건축이 웬 말이냐,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. 재건축 한번 시작하면 삽뜨면 10년 20년 걸리는 게 금방이랍니다. 빨리 될 것 같지만 빨리 안 된다라는 거죠. 아마 잠실 5단지가 있습니다. 거기 이제 롯데 월드타워 있는 그쪽이에요. 아마 하겠죠, 재건축을. 아마 느낌상으로는 2030년 이제 1기 신도시 pom프질 할 때 그때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뭐 30평대 아파트가 뭐 50억이다 60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낡아 빠진 그 아파트들이 뭐 30억 하니까요, 2배 60억 간다, 평당 2억 간다,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네요.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. 결국 또 이제 마지막 불꽃 띄워놓고 사람들 더 대거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 이후에 나중에 나 몰라라고 놔버리면 이제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.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삶이라는 게 참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많이 어렵고 많이 막막한 것 같죠.
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재건축되면 부자 될 수 있다, 뭐 이런 환상에, 그런 기대감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막막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하려고 각오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우리는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, 돈이 없어서 난리라는 것, 현금 유동성이 매우 말라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인정하고 또 삶을 대비하겠다라고 각오하고 현실을 감수하며 살 때, 그럴 때 삶이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. 막막하고 두렵고 어렵죠.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우연히 지내온 이제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감내하려면 좀 더 각오도 키우고 좀 더 현실을 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안일하게 막연하게 너무 수월하게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.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이 험한 시대를 그 어느 누가 편하다라고 얘기합니까?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가 사기꾼이고 가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.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믿고 의지하고 또 기댈 사람은 누굽니까?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함부로 남에게 기대거나 그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.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느덧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무던히 애쓰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. 산다라는 게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. 쉽지 않습니다.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.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죠.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, 그렇게 애쓸 때, 그럴 때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. 2025년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부지런히 잘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,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씩 둘씩 조금씩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파트 재건축 같은 아주 오래 걸리는 것에 이 삶의 희망을 그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